한 2달 정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대부업체 직원이었어요. 황당해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지금은 좀 대놓고 전세 사기를 치는 편이에요. 전세 계약의 본질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요,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이 나가면 도배장판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주일에 입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뭐 전입신고는 미리 하셔도 상관은 없다. 그래서 중개사도 뭐 전입신고 돼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이분이 일주일 있다가 전입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2달 정도 살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대부업체 직원이었어요. 대부업체 직원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서 지금 대출금 이자를 2달째 안 내고 있어서 경매에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전입신고도 했고 그럼 내가 1순위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그 당시 내가 사진 다 찍어갔는데 이사하지 않으시지 않았냐. 대항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입주인데 입주 안 해서 대항력이 당신은 없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면 내가 1순위고 당신은 후순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말 너무 당황하시고 황당해서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제1금융권에서는 그런 대출을 안 해주는데 간혹 대부업체에서는 그렇게 대출을 하거든요. 대항력은 전입신고 플러스 인도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살아야만이 대항력을 발생하는 건데 전입신고만 하고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항력이거든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뒤에 어떤 근저당이 오든 가압류가 잡히더라도 내가 순위를 확보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뒤에 나온 근저당이랄지 가압류보다 내가 선순위다는 거를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항력이거든요. 내가 1순위야, 니네 2순위야, 내가 먼저 받아갈 거야 라는 걸 법으로 인정해주는 권리거든요. 그럼 대항력은 동사무소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거 외에도 반드시 점유를 해야 돼요. 거기서 살고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내가 주소지만 이전해놓고 그 집에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지 않았다. 그럼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 이전하고 반드시 입주까지 마쳐야지 대항력이 인정되고 내가 우선적으로 이 집에 권리가 있다는 거를 인정받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너무 중요해요. 제가 만약에 이제 계약을 거기서 했다라고 하면 특약에다가 도배장판은 임차인에게 인도 후 도배장판은 한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넣고 중간에 도배하고 있는 장면들을 임차인이 사진으로 남기고 났다면 임차인이 인도받은 후에 도배장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이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점유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없이 전혀 이사도 안 하고 임차인의 지배하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도배장판이 되고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았다면 입주를 하지 않은 게에 대해서 대항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어서 대부업체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세 사기를 직접 내가 당했구나를 나중에 전세금 반환받을 때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대놓고 전세 사기를 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이미 나는 전세 사기를 당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수법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케이스 말고도 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줘서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임차 보증금을 전 임차인 계좌로 넣지 않고 본인이 계좌로 받아서 그냥 먹튀해 본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입주도 못하고 다시 갈 데가 없어서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옛날보다는 지금 너무 대담해졌고 사기를 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전세 사기 수법이 너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들도 당하고 임차인들은 더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한 다음에 법무사를 찾아오거나 변호사를 찾아오거나 하는 것보다는 진짜 계약 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요즘 더 좀 절실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세 계약을 하시려는 분한테 당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 계약의 본질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계약의 본질은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임차인이 채권자가 되고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임대인에게 내가 빌려주는 꼴이거든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원하는 날짜에 대출금을 잘 갚을 수 있을 건지가 가장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전세 계약을 할 때 이게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험한 집인 줄 알고 왜 들어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전세금이 그래도 제일 쌌어요. 입주 날짜하고 맞는 집이 그 집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런 사고를 가지고 계시면 항상 전세 사기에 내가 당하기 쉽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 보증금을 잘 반환해 줄 수 있는 임대인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입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전셋집만 구하는 데만 너무 꽂혀 계시면 이런 위험한 집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전세를 구하는 데 있어서 내 전 재산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서 전셋집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